고객님들 보면 남자 고객님들 안 지우고 고생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쓰실 때 세 사람을 세 분류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마른 사람, 그다음에 피부가 까만 사람, 사우나 자주 가서 이 세 체형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까만 피부는 이미 저기에 노출이 심해서 자외선 노출이 심해서 모공이 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염색약이 들어가도 첫 번째 염색을 바르면 스며듭니다. 착색이 일어나요. 근데 마른 사람도 똑같아요. 마른 사람은 우리가 마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거만 하는 거야. 마른 사람은 수분을 주면 쭉 먹어요. 우리가 손상모가 물 주면 쑥 먹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염색약을 샀어요. 자, 아까 저희가 오기 전에 교육하기 전에 먼저 얘를 두피 보호제로 먼저 뿌렸어요. 심하게 옷을 심하게 타신 분, 정말 원장님처럼 심하게 타신 분은 머리카락에도 뿌리고 두피에도 뿌리고 염색약에도 탑니다. 탈 때는 얼마큼? 이게 5.4g이에요. 한 움큼만, 한 컵만 넣고 10분 있다 염색약 바르시면 돼요. 바로 바른 게 아니라 10분 기다리시면 10분만. 대표님 그 타는 제품의 이름이 뭔지 한번 올수입니다. 올수. 이렇게 해서 용기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올수입니다. 그래서 두피에도 뿌리고 염색약에도 섞고. 자, 심한 사람 있죠. 옷이 타서 저녁에 자다가 보면 긁어서 다음날 피난 사람들, 그렇죠? 거기 2명 정도 저희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옷은 안 탑니다. 근데 사람마다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어요. 100% 된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가서 약 가서 약 사다가 약 먹고 시작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가야지. 됩니다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저 그럼 어디 저기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 하나만큼만. 얘 하나 넣을 때는 올수를 넣을 때는 60g, 60g, 120g을 기준으로 1인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뚜껑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양이 많다 그러면 두 뚜껑 들어가도 되고 색 변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색 나오는 거는. 그래서 10분 있다 염색약만 바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흘러내려요. 흘러내려요. 흘러. 휴지 하나만. 휴지 한 칸만. 제가 휴지가 없어서 휴지 한 칸만.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냥 손으로 쓱쓱쓱 다루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손보다는 붓이 훨씬 더 퀄리티 있잖아요. 그죠? 붓으로 바르시고 이거 하나 이렇게 손에 집혀주세요. 너무 뭐 할까요? 흘러면 닦으세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닦지 마요. 또 발라야 되잖아요. 그럼. 근데 모르겠어요. 아, 여기는 흘러내려. 여기는 안 흐르는데 여기 위치 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거기만 이렇게 거울 보고 있다가 닦으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하실 때 항상 휴지 하나 드리고 흘러내리면 닦아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같은 동업자끼리 왜 그래요? 손님도 동업자잖아요. 그죠? 같이 해야지. 그래서 염색약 하기 전에 넣고 10분 있다 염색약 바르시라는 거. 염색약 바른 거는 크게 큰 문제는 없어요. 뭐 어플 바르든 다운을 받든 바르고 10분 전에 바르시면 돼요. 염색약 바른 거는 교육이 아니니까 그냥 염색약 원래 바르던 때 바르시면 됩니다. 닦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올리다 보니까 열에 녹아요. 열에 녹으니까 열에 녹으면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오일은 열에 녹아요. 다 모든 오일은. 그래서 이렇게 붓으로 바르실 때 꼼꼼하게 바르시면 돼요. 그냥 다 이름 붓 다 가지고 계세요. 이용할 때 다 있고 집에 가면 립라인 바른 붓도 있고 아이라인 바른 붓도 있고 붓터치 하는 붓도 있고 없으면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사요. 다이소가 참 좋은 날. 뭐라고요? 두피 보호제? 착색 방지제요. CSS 오일. CSS 오일? 컬러 네네. 스킨 CF입니다. 제가 이따 다시 설명 또 할게요. 그래서 남은 거는 그냥 염색약에 섞어도 돼요. 5g 정도만 쓰실게요. 예, 가진가요? 아니, 얘는 두피에 뿌렸고, 얘는 발랐고, 페이스 라인 발랐고. 얘도 섞었잖아요. 네, 둘 다 섞어요. 둘다 섞어요? 네, 둘 다 섞어도 됩니다. 자, 섞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냐 그러면 약이 묽어져요. 묽어집니다. 묽어지니까 바르실 때 약간 흘린다는 생각하시고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딱 10분 되면 발라주세요.
바르고 나면 교육할게요. 여기는 하기 전에 애프타이저야. 거기서 하나 더 이제 원장님이 여기 앉으셔야 돼. 내가 교육 하나 할 게 있어. 바르기 전. 예. 근데 이게 지금 섞어서 만졌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색깔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색은 이미 탔잖아요. 염색약이 맞지. 탔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모르잖아요. 우리는. 색을 염색 색상은 그 염색 색상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타서 염색약의 색깔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 절대 그거 없다니까요. 없다니까. 색 나오는 나오는 색깔 우리가 생각하는 색깔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색은 아무 지장 없어요. 색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색 나오는 거는. 자, 다음 하기 전에 우리가 약을 바르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모류 방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류 방향을 하실 때는 자, 우리가 보통 이어뚜이어 탑을 잡고 나면 자, 탑을 잡으면 자, 이어뚜이어 탑을 잡고 나면 앞머리는 앞으로 가고 뒷머리는 뒤로 가는 게 모류 방향 1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뒤통수를 보고 모류 방향을 확인을 더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볼륨 살 때 탑에다 볼륨 사는 게 아니라 골든 포인트부터 볼륨을 살려서 모류 카라 모류가 나오는 방향대로 볼륨을 살립니다. 그래서 모류 방향 확인하실 때는 항상 골든 포인트를 잡는 법은 턱을 기준으로 귀 뒤로 해서 만나는 지점이 골든 포인트야. 우리 커트의 옥시퍼드 라인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일명 뚜껑 부분에 어떻게 머리가 났는지를 꼭 확인하고 약을 바르셔야 돼요. 자, 확인하실 때는 여기에 확인할 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 가마를 주의하셔야 돼요. 가마를. 자, 우리 원장님은 가마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자, 정중앙에 있으면 양쪽 사이드 머리가 똑같습니다. 모량이.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가마 기준이 틀려요. 가마 나오는 방향이. 왼쪽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다 틀려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고객님이 오셔서 커트를 하면 꼭 거기는 죽는다고 얘기하세요. 한쪽만 좀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부분만 볼륨을 살리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가마를 기준으로 가마가 회전을 합니다. 자, 우리 원장님은 여기에 가마가 있어요. 제가 아까 확인했어요. 정중앙에 가마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쪽 끝, 이쪽에서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 끝에 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회전한다 그러면 이쪽 머리 모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볼륨은 이쪽만 살리시면 돼요. 다 살릴 게 아니라.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회전한다 그러면 이쪽이 적습니다. 항상 시작하는 점은 모량이 적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커트 교육을 가면 어디다 가발 커트해요? 가발에다 커트를 하시죠. 사람 머리다 바로 커트 안 하잖아요. 그죠? 교육 가서 보면 똑같이 숫정리라고 똑같이 치는 습관 때문에 똑같이 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거 생각하고 모량을 치십시오. 그러면 모량이 비슷하게 떨어져요. 많은 쪽은 치고 없는 쪽은 그대로 살려주고, 그렇죠? 그러면 모량이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기 전에 뒤통수 골든 포인트부터 머리카락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약 바르시라는 거. 이게 1번입니다. 저희 교육에. 그리고 가마를 딱 지나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또 밑에가 편향성이 나서 한쪽으로 가신 분, 위쪽으로 가신 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쌍둥이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확인하고 약 바르시라는 거. 아시겠죠? 약 바르시면 됩니다. 약 바르고 나면 이론을 할게요. 앉아있으면 그러잖아요. 앉아있으면 여기서 할까요? 그래서 뒤에서 하세요. 추래요. 하세요. 그냥 이론 해도 될까요? 네, 이론을 그냥 할까요? 네. 해도 될까요? 네. 그러실 수 있죠. 여자분들은 세 가지 일도 하더라고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저희는 지금 인사가 늦었네. 저 원해트 대표 김팔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VPC라는 제품을 개발 특허자입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미용실에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못 쓰십니다. 오늘은 그 습관을 버리시고 축복을 받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VPC는 절대 단독으로 볼륨이 안 삽니다. 단독으로 절대 볼륨이 안 삽니다. 파마약이나 염색약, 알칼리에 반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대 단독으로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왜 이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냐면 파마 때문에 그럽니다. 파마약 안 발라놓고 뿌리 볼륨 안 살렸다고 얘기가 많습니다. 약이 안 발라주면 절대 볼륨이 안 삽니다. 얘는 절대 단독으로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70% 생약, 30% 화학제입니다. 원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파마약에 들어있는 알칼리가 열어주면 화학 반응으로 단백질 채워주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준 볼륨감이 얼마큼 가느냐? 작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까지는 갑니다. 다음 커트 할 때까지. 근데 우리 원장님들이 다들 그 얘기 하세요. 한 달만 가면 대박이지. 대박 쳐도 안 쓰시더라고. 공부를 안 하시니까. 공부 조금만 하게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저랑 끝나고 15분만 하시면 다 마스터 하십니다. 15분만. 그래서 염색하면서 파마하면서 심한 곱슬 펴는 게 기본 교육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 설명서 드렸던 것 중에 제일 위에 있던 거, 그 다음에 빨간 거, 초록색이 이 세 가지가 기본 교육입니다. 그 중에 기본의 기본은 염색하면서 뿌리 볼륨 사는 게 기본입니다. 자, 염색하면서 뿌리 볼륨. 아직까지 미용실에서 블루오션이야. 이건 안 해봤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뿌리 볼륨 살린 적 없잖아요. 염색하면서 아 옛날에 있었다. 범일에서 그 매직기 갖고 이렇게 해서 3일간 다 볼륨 죽는 거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한 달 반 동안 그대로 볼륨이 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색하면서 파마하면서 심한 곱슬 펴면서 이 세 가지 교육을 시작할게요. 거기에 제일 기본이 염색. 지금 염색약 바르시고 계시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염색약이 끝나기 5분 전에 시작합니다. 다들 질문하죠. 그러면 염색약 발라놓고 바로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들 하세요. 그죠? 궁금하죠? 되긴 돼요. 볼륨은 살아요. 염색이 안 됩니다. 염색이 수용성에서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물에 녹아서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올루기즈입니다. 그래서 염색이 다 끝난 다음에 끝나기 5분 전에 하는 겁니다. 끝나기 5분 전에. 그래서 샴푸하라고 5분 전이 끝나기 5분 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만들 때 염색 회사에서 만들 때 염색약은 25분에서 최소 30분 타이밍입니다. 그게 수용성에서 불용성으로 물에 녹지 않는 시간이 25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끝나기 5분 전이면 세계 변색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장님들이 속도가 늦어서 활성산소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산소가 계속 발생하는 거. 과산소가 산소를 발생하면 색이 어떻게 될까요? 밝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밝아졌는데 얘 때문에 밝아졌다고 얘기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일단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염색하면서 하는 거 끝나기 5분 전에 해서 5분 방치하면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론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이 이론은 평생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뿌리 볼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드라이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도. 자, 우리 드라이 할 때 보면 다 옆에서 하시더라고. 뒤 옆에서. 그게 아니라 모류 방향대로만 하시면 정말 드라이 쉽게 되고 볼륨 잘 삽니다. 스타일도 잘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모류 방향. 아까 모류 방향 얘기했죠. 머리카락이 이것도에 탑을 잡고 나면 앞머리는 앞으로, 뒷머리 뒤로 간 게 모류 방향 1번. 두 번째, 가마를 기준으로 어떻게 회전하는가를 생각하는 것. 두 번째, 각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각도. 모류 방향이 틀려지면 각도도 틀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모류 방향을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세요 그러면 다 틀리게 나오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모류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야 각도가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각도. 자, 각도 지금까지 미용실 했던 거 제가 설명을 한 가지로 예를 들게요. 탑에 볼륨을 살리려고 매직기를 잡든 아이롱을 잡든 뭘 잡든 잡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밀으셨을 거야. 그쵸? 밀었죠 앞으로. 그쵸? 이렇게 밀었잖아요. 네. 네. 안 밀었는 것 같아 다들. 다들 이렇게 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밀면 볼륨이 살아도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왜 미용실에는 낮이나 밤이나 밀었는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헤어롤 때문에. 헤어롤. 자, 우리가 아침에 고객님이 오셔서 드라이를 빵빵하게 해줬어요. 예쁘게.
근데 그분이 다음날 아침에 샴푸하면 그 볼륨감이 살려져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왜 밀었을까? 이론이 없습니다. 볼륨의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륨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지금까지 미용실에서 해왔던 방법을 그대로 제가 재현을 하나 할게요. 저희는 볼륨을 살 때 뒤통수 골든 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섹션을 뜨고 볼륨을 살리려고 두상각 90을 잡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거는 커트할 때 쓰는 각도입니다. 두상각 90은. 볼륨 각도는 없어요. 볼륨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륨 이론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모네트 볼륨 이론을. 그게 뭐냐? 지금까지 왔던 네이프 0도 45도, 골든 포인트 90도, 탑 120도, 135도. 얘는 커트 각도예요. 커트할 때 쓰시고 볼륨을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머리카락이 모낭에서 진피를 뚫고 나왔어요. 이 나오는 방향을 기준을 90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0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90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90도로 보시고 거기에 120도를 넘기지 않으시면 돼요. 120도를 넘기지만 않으면. 우리는 오버하잖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나무를 두상각 90을 잡고 볼륨살 이렇게 밀었어요. 이게 몇 도일까요? 180도 정도 돼요. 그렇죠? 너무 밀어서 볼륨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런지 머리카락은 90도로 날려있는데 중력에서 좌우로 떨어집니다. 이때 최대 볼륨 살 수 있는 각이 120입니다. 120 넘어 볼륨은 좋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죠?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이 아이롱하신 분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기는 살아요. 탑은 살아요 사장님. 근데 다음 데는 안 살아요 그래. 왜 안 살아? 너네 이론대로 하면 살아야지 그랬더니 그게 모르겠어요. 이론을 설명해줬어요. 이 각도 설명을. 아 이제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두상각 90에 목숨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자, 뒤통수 머리는 어떻게 나는지. 자, 네이프부터 뒤통수 머리는 이렇게 나서 올라갑니다. 반대로 앞에 머리는 앞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오는 방향이 다 틀리니까 각도가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프 부분 앞 페이스 라인에 볼륨 살릴 때는 원래 관자노을까지 M자까지는 일자 섹션을 가지만 일자가 지나고 나면 오류 방향대로 서서 V자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이마를 기준으로 약간의 V자 형태로 볼륨을 살립니다. 그래서 파마 말 때도 이렇게 말면 머리 교정 파마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볼륨을 살릴 때는 이 방법대로 하시라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두상각 90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두피를 뚫고 나오면 이 나오는 방향을 기준을 90으로 보라는 거. 거기에 120을 넘기지 마시라는 거. 그죠? 간단하죠? 다들 그래요. 머리는 이해해요. 여기다 하세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야. 잡으면 밀어요. 밀지 마세요 그래도 밀어요. 왜? 내 몸이 이미 미는 걸로 배워져 있으니까. 그것만 오늘 배우고 가자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밀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머리든 다 볼륨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만족하신 머리는 아예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머리. 그분들이 만족은 제일 많이 하십니다. 왜? 항상 붙어 있었으니까. 근데 얘도 약이다 보니까 아 얘는 파마약 아니에요. 헤어 컨디셔너입니다. 컨디셔너고 얘는 2달 안 하면 다시 볼륨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미용실에서 추가 비용,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메뉴판이 이렇게 돼 있죠. 새치 염색 멋내기, 그쵸? 아니면 뿌리 염색 멋내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뿌리 볼륨 염색으로 메뉴판을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뿌리 볼륨 염색으로. 그래서 가격을 차등화하시면 돼요. 자, 새치 염색, 뿌리 염색보다 1, 2만 원 더 추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고객님이 한 번 하시고 나면 여기는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 하신 분들은. 근데 그걸 테크닉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해주면 가능한데 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늘은 이번에 사는데 다음에 안 사는 거야. 그러면 손님이 아무리 우리가 예를 써서 해줘도 인정을 안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타임인가요? 30분? 약 30분 타임. 40분. 40분이요? 네. 자, 9시 시작할게요. 9시 할게요.
그래서 얘는 천천히 생각하세요. 얘는 뿌리 볼륨 살리는데 어떻게 살릴 건가? 각도, 모류 방향만 잘 기억하시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맨 처음에 두피에 뿌렸던 건 뭐예요? 이제 계속 해갈 거예요. 계속 해가요. 하나씩 해가요. 아, 여기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용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그게 진짜 벌써?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염색은 그래서 5분 방치한 볼륨 사는데 거기 7레벨 이하 빨간색으로 뭐라 써있죠. 7레벨 이하 염색에 사용하세요라고 돼 있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염색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지나면 염색은 밝아져요. 산화제 때문에. 모르지? 산화제 3% 쓰면 안 밝아질 수도 있어요. 그때 6% 썼을 때 100% 밝아집니다. 저도 처음 교육할 때 이 머리 하는데 40분 걸렸습니다. 근데 OGR로 했어요. 레드가 들어가니까 엄청 밝아져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얼마큼 빨리 할 건가는 연습만 조금만 하시면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파마. 자, 파마는 다들 그러죠. 로또 파마하면 뿌리 볼륨 살린다고 얘기들 하시죠. 로또 자체로. 근데 그 유지 기간은 길어야 7일입니다. 알칼리가 빠지면 볼륨이 다 죽습니다. 알칼리가 빠지면. 그래서 알칼리를 어떻게 더 오래 보관할 건가는 그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머리는 더 손상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뿌려만 주면 돼요. 약만 묻어 있으면 됩니다. 약을 어떻게 바를 건가를 교육해 드릴게요. 자, 파마약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는지 미용실에서 파마약 바를 때 섹션 떠서 쓱 하고 이렇게 꼬리빗 작업 하십니다. 그죠? 바르고 빗질 하시잖아요. 뿌리에 바르든 안 바르든. 그쵸? 일단 빗질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약을 다 발랐어요. 다 바르고 나면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뚜껑 부분이죠. 이 부분 볼륨 살릴 부분만 꼼꼼하게 앞뒤로 빗질만 하시면 됩니다. 왜? 두피 가까이 약 바르는데 이만큼 좋은 기구가 없습니다. 꼬리빗. 두피 가까이 약 바르는 방법 중에. 대구 가니까 어떤 원장님이 약 기가 막히게 바르신 분 있어요. 제가 그거 배우려다 못 배웠어요. 정말 잘 바르세요. 꼬리빗 대고 슥슥 하는데 정말 빨라요. 근데 그것보다 더 편한 게 이거더라고요. 원래 발라놓고 꼬리빗 작업하면 빗살에 묻어나는 파마약이 있어요. 얘로 꼼꼼하게 빗질하시면 돼요. 어떻게? 빗질하실 때는 앞뒤로 꼼꼼하게 빗질하는데 절대 빗을 대각선으로 눕히면 안 됩니다. 두피하고 수평 넣어서 그대로 올리시고 또 섹션은 얇게 떠서 꼼꼼하게 빗질만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파마는. 자, 이렇게 해서 약을 다 발랐어요. 여기까지 해서 약을 다 발랐어. 그러면 파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전체 와인딩을 끝나고 전체 와인딩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로트 들고 뿌리에 뿌리고 로트에 뿌린 방법 한 가지. 자, 왜 뿌리에 뿌리고 로트에도 뿌리냐 그러면 뿌리도 살고 풀도 탄력 있는 컬을 주기 위해서 뿌리에도 뿌리고 로트에도 뿌립니다. 이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얘가 최고입니다. 손님한테. 전체 와인딩 끝나고 로트 들고 로트 밑에 들고 뿌리고 로트에도 뿌리고 이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전체 얘를 분사하고 약을 다 바르고 꼬리빗 작업 똑같이 약은 다 바른 조건이에요. 다 바른 다음에 얘를 꼼꼼하게 뿌리고 들어가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제가 해본 결과는 뿌려놓고 들어간 게 낫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죠. 원장님 연차가 얼마나 돼요? 36. 36, 7년 얼마큼 되세요? 제일 짧으신 분 우리 사모님 제일 짧죠? 자, 두 분이 만약에 파마를 말면 어떤 현상이 나냐 그러면 원장님은 탄력이 나고 우리 매니저님은 풀리는 파마가 나옵니다. 그쵸?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미용을 25년째 하고 있는데 미용은 텐션입니다. 기술은 텐션이에요. 텐션입니다. 뿌려놓고 들어가면 흐느적했던 머리가 탄력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원장님들이 누가 그러시대요? 나도 몰라, 나도 힘이 생겨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머리에 AI, 우리 몸에 AI가 돼 있는 거야. 이미 섹션 뜨고 딱 머리 만지면 힘을 얼마큼 줘야 된다. 이게 감이 오나 봐요. 나도 모르게. 머리가 힘이 없으면 텐션을 안 주잖아요. 머리에 빳빳하게 힘 주죠. 그 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후자가 낫다는 거. 뭐 전체 와인딩 해놓고 뿌리는 방법도 괜찮지만 뿌려놓고 와인딩 하는 방법도 괜찮더라. 손님한테 더 탄력 있는 컬을 내서 보여주니까 훨씬 더 낫더라.
그러니까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니까 편한 방법 어떻든지 편한 방법을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다 선택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저는 해보니까 후자가 낫다는 거. 약 발라놓고 뿌려놓고 와인딩 했던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그리고 나서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열처리했으면 열처리, 자연방치 원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끼워드는 거죠. 두 가지 끼웠구나. 꼬리빗으로 뿌리 가까이 약 바른 거, 뿌리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 이거 오버타임 없어요. 약 아니에요. 파마약 아닙니다. 다들 그래. 파마약 아니에요. 그래. 오버타임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왜 갑자기 조용하지? 어렵나? 말이 어렵습니까? 더 쉽게 할까요? 아 그럼 도표를 할 때 어차피 뿌리 볼륨이라는 거 사실상 전체적인 볼륨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뿌리? 볼륨을 그쵸? 주거를 하는 데는 그쵸, 여기 뚜껑이에요. 부분. 이 부분이요. 여기만. 예, 이 부분만 꼼꼼하게 빗질 하시라는 거예요. 꼬리빗으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일명 뚜껑, 옥시퍼드 라인 볼륨 살리는 부분만 꼼꼼하게 빗질 하시면 돼요. 앞뒤로 다. 그리고 나서 뿌려놓고 할 건지 와인딩 끝나고 할 건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뿌려놓고 들어간 게 훨씬 더 낫더라. 이 원장님들이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고 어떤 게 나은 거는 그 탄력감 나왔을 때 결과물을 원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야 아마. 지금 이제 미용실에 크림 나는 확률이 많죠. 지금 한참 미용실에 컬이 푸시시한 컬들 많이 나오죠. 해도 금방 풀리고 이게 이제 경화 현상 남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차후에 제가 다시 교육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파마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어렵지 않죠? 다음 심한 곱슬이에요. 자 미용실에서 뿌리 볼륨 살리고 곱슬만 잡히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거기에 기본 커트만 한다면 기본 커트를 한다면 전제 조건이에요. 기본 커트를 하고 염색하면서 뿌리 볼륨 살리고 곱슬만 잡히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루에 3명 해도 됩니다. 부르는 게 내 돈이니까. 자 그러면 곱슬 펴는 거야. 자 이때는 뿌리 볼륨 살릴 게 아니라 곱슬 펴는 거예요. 제 손을 보시면 돼요. 얘 작가는 제 손이 더 나아요. 자 손등은 신생부, 손가락은 기존에 매직했던 부위 구별되죠. 구별되죠. 신생부, 기존에 매직했던 부위 구별되죠. 네. 자 이때는 볼륨 살리기 하니까 뿌리에서 약 띄우는 거야. 곱슬 펼 거니까 뿌리에서 약 띄우고 꼼꼼하게 매직약 바르고 다 발랐어요. 그런데 연화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 어떤 머리? 가는 거 힘없는 곱슬. 약 따면 자지러지는 머리. 그 머리 연화 끝났다고 가서 헹구고 나오면 살아서 풀 날려다니잖아요. 또 강한 곱슬도. 또 강한 머리, 강한 약으로 연화하면 머리만 녹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 약을 다 바르고 건강한 부위에 약을 다 바르면 얘를 아무 생각 없이 연화 촉진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화가 촉진됩니다. 약 바르는데 여기다 아무 생각 없이 쑥쑥 뿌리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나서 열처리나 자연방식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만져보면 약간 쫀득쫀득해요. 눅눅한 거. 그럼 연화가 다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 미용실에서는 아직도 연화를 보면 땡겨보고 말아보고 다 뭐 로또에 말아보고 자기만의 다들 그 루틴이 있죠. 그죠? 근데 저희는 그냥 뿌리고 그냥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약이든. 그리고 만져보면 이렇게 만지면 눅눅해요. 그러면 연화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연결하고 자 연화가 완전히 끝나면 헹굼하고 나서 타월 드라이 끝나죠. 헹굼하고 나오면 타월 드라이 하죠. 타월 드라이 끝나면 이때 얘를 꼼꼼하게 뿌립니다. 자 우리는 알죠. 어디가 많은지. 양쪽 사이드 뒤통수 부분은 곱슬이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님들 머리 보면 그 부분은 더 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번쯤 생각 안 해봐서 의문점 있지 않던가요? 그게 뭐냐면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사춘기 때, 이 사춘기 때 혈기 왕성할 때 머리를 감고 잡고 덜 말리고 자면, 두피를 덜 말리고 자면 베개의 마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머리 감으신 분들은 충분하게 두피는 말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발만 말리잖아요. 두피 말린 게 아니라 모발 말리고 있는 거야. 왜? 베개 물드니까. 그쵸? 두피를 꼼꼼하게 말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곱슬기가 많이 완화됩니다. 특히 사춘기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꼼꼼하게 얘를 뿌립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기존에 매직했던 부위 살짝 뿌리고 드라이로 수분 조절해서 매직기로 슬렁슬렁 곱슬이 아주 쉽게 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할 거야. 매직 펼 때
이거 다들 이거 질문하면 그러대 내가 이제 뭐 물어볼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자 매직을 하실 때 처음부터 꼬리붓으로 하신 분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손을 잡고 하신 분 계세요. 자 그럼 우리 거수 한번 합시다. 처음부터 꼬리빗으로 매직 하신 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매직 작업할 때 프레싱 작업, 프레싱 작업. 프레스 작업할 때 네, 프레스 할 때 꼬리빗으로만 하신 분 응? 꼬리빗으로만 두 번째 손으로 잡고 하신 분 두 가지 다 사용하지 않나요? 두 가지 다. 한 가지 손 잡고 빗으로 일단 꼬리. 그죠? 그죠?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왼손의 텐션입니다. 정말이에요. 왼손이 텐션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미용은 텐션이라고. 곱슬이면 더 텐션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힘을 줄 때 정확한 힘을 주고 만약에 제가 그 얘기예요. 가끔 저희 아들도 미용합니다. 교육할 때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위에서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힘 주라고. 힘을. 그래야 쉽게 펴집니다. 곱슬은. 그런데 우리는 이걸 누가 잘 안 가르쳐 줬던 것 같아. 어느 강사가 이걸 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기계 팔아먹을 일, 약 팔아먹을 일만 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왼손에 힘만 정확하게 주면요. 정말 쉽게 펴집니다. 곱슬도. 더 쉽게 펴져요. 그런데 그거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 제가 그래서 교육할 때 가끔 이제 교육할 때 뒤에서 사장님하고 이렇게 센 적이 있어요. 매직 몇 번 훑은가? 평균 15번에 16번입니다. 한 섹션에. 오 그러죠. 해볼까요? 뿌리에서 잡고 하나 둘 셋 불고 쭉 가다가 계속 잡고 16번 훑습니다. 평균 제가 세봤어요. 이렇게 사장님이랑 교육할 때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옛날에 매직기는 그 열판의 복원력이 되게 늦었어요. 사실은 회복하는 속도가. 그런데 지금 건 엄청 빠르죠. 0몇 몇 초면 그 온도 올라갑니다. 천천히 가면 되는 거야. 우리 아이롱 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아이롱 하신 분? 아이롱 할 때 한 바퀴 돌는데 몇 초 걸려요? 한 바퀴요? 응. 처음에는 반 바퀴 4분의 1씩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예. 들어가죠. 이렇게. 예. 그죠?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요만큼밖에 아니에요. 이게 이거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몇 번 훑는 거야? 그 원리 똑같습니다. 매직기가 먼저 나왔을까요? 아이롱이 먼저 나왔을까요? 아이롱이 먼저 나왔어요. 우리 미용은요 한 가지예요. 제가 지금 일어나는 거는 커트 교육이에요. 커트에서 나온 이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를 이만큼 응용해서 쓴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 걸로 만들까에 다른 거죠. 그걸 좀 오늘 확실히 받고 가야죠. 그래서 곱슬 펼 때는 항상 왼손의 힘을 확실히 주라는 거. 내가 2분의 머리가 뽑힐 정도로 힘을 주라는 거. 뽑힐 정도로. 그러면 정말 쉽게 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건강한 부위는 꼬리빗 잡고 힘 빵빵히 주고 가고 기존에 했던 부위 가면 꼬리빗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섹션 두껍게 듣고 여러 번 훑으려고 하면 내 손목만 나가요. 지금 한의원 다니시는 분 계실걸? 한의원 다니시는 분 안 계세요? 좀 있어봐요. 한의원에 9,800원씩 갖다 줘요. 돈 얼마 까먹는지. 매일 가야 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 교육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겠죠. 멋내기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멋내기도. 멋내기도 새치처럼 가능합니다. 그런 단 빨리 해야 되겠죠. 자, 멋내기는 원터치 있고 투터치를 하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자, 기존에 했던 부위 원터치하고 신생부를 투터치 합니다. 투터치 딱 끝나고 나면 조금 이따 교육한 만큼 그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머리 방향대로 잡고. 그리고 나서 시간 넣으면 딱 맞습니다. 보통 15분 남기고 염색약 바르시잖아요. 그죠? 멋내기는 15분 정도 남겨놓고 투터치해요. 그러면 시간이 딱 맞아요. 그러면 띠 끝나고 나서 작업하면 시간 맞습니다. 정확하게 30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멋내기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 근데 매뉴얼에 밑에서 두 번째가 멋내기 하는 방법에 제일 밑에 부분요. 제일 밑에 부분이 멋내기 부분인데 저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말려갖고 헹구고 또 헹구고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손님이 시간이 많다고 가능한데 바쁜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빨리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마스터하면 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가 기본인데 여기에서 마스터를 하시면 다음 교육은 볼륨 매직입니다. 볼륨 매직.
자, 지금까지 볼륨 매직은 우리가 삼각김밥이었어요. 여기가 살든 밑에만 C컬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탑에 볼륨을 주고 자연스러운 C컬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게까지 가능하게끔 한번 하죠. 교육이 연결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 하고 싶은가 보네. 자, 여기까지 기본입니다. 질문. 그러면은 아까 미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텐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약액을 도포를 할 때도 텐션을 주어가면서 하는 효과가 더 그럼요. 뛰어나요. 연하 특히 핸들링 할 때, 음. 핸들링 할 때 텐션 주문요 쭉쭉쭉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곱슬머리 같은 경우는 곱슬 곡선이죠. 이렇게 곡선 사이를 당기는데 약이 안 먹어 들어갑니다. 그 머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없이 핸들링 해봐요. 하루 종일해도 약 안 들어갑니다. 근데 텐션을 주고 쭉쭉쭉 힘주면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더 방법이 있어요. 심한 곱슬이 옛날에 그 교육이 있었을 거야. 매직이 처음 나왔을 때. 심한 곱슬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더 쉬운 방법 없어요. 매직 드라이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맨날 그거. 그렇게 해요. 네, 보통 그렇게 들어가요. 예, 매직 드라이 하고 들어가면 엄청 빠릅니다. 왜? 큐티클 여는 거는 몰열 알칼리인데 이미 열로 큐티클 열어주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완전 심한 곱슬은 매직 드라이 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시간 빠릅니다. 그러다 매직 드라이를 슬렁슬렁 하시면 돼요. 큐티클을 열 수 있으니까 그럼 훨씬 빨라집니다. 한참 그거 하다가 약이 강해졌죠. 약이 강해졌는데 오버가 많이 되죠. 시간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매직 드라이 하고 들어가면 쉽게 곱슬 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걸 데리고 보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답입니다, 사실은. 근데 미용은 답은 없는데 내가 할 때 편한 게 답이죠. 빠른 시간에 내가 돈 벌면 내가 답인 거야. 나만의 답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질문요? 펌할 때 아까 염색할 때는 두피에서 난 상태를 90도라고 생각을 하고 120도 이상을 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펌할 때 우리가 보통 120도나 90도 이상으로 와인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틀어져서 나는 머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각도를 어떻게 잡아요? 얘기할게요. 자, 여기죠. 자, 이 부분이죠. 사실은 관자놀이 우리 볼륨 사이드 부분은 관자놀이 사실은 그죠. 여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로또를 잡든 뭐 잡든 로또를 말아도 이렇게 말아졌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고무줄 치는 고무 밴드 있죠. 고무 밴드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용은 텐션이라고. 그 텐션이 고무줄에 있어서 줍니다. 여기는 원래대로 마시면 돼요. 원래대로 마시고 고무줄만 잘 치시면 되는데 오버로 너무 위로 올리지 뭐라고 하죠? 업이라고 그런가요? 우리가 미용에서 그러는데 위로 올리지만 마시라는 거. 염색할 때와 마찬가지로 섹션을 너무 120도로 꺾지 말고 꺾어도 돼요. 꺾어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만 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주는 힘은 고무줄 힘이 저의 텐션보다 더 셉니다. 고무줄 한번 말아놓으면 몇 분 걸려요? 1시간 말아놓는 집도 있어요. 그렇죠? 파마 말면 1시간 정도 있죠. 중간 풀기 전까지니까 그만큼 텐션 줍니다. 그 고무줄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염색에 고무줄을 대볼까?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쉽게 가자. 그래서 예인손에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키워야죠. 예인손에 힘을 키우면 됩니다. 또 질문요? 질문하세요. 아까 모르가 자라나는 방향이 90도라 그랬는데 그 마니킹을 뒤로 돌려가지고 뒷꼭지에 대고 한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모르방향. 조금 이해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우리가 골든 포인트 잡는 거는 다들 턱 잡으세요. 손, 턱 하세요. 턱. 턱. 턱하고 귀 뒤로 볼 뒤로 만나는 지점. 네. 여기가 골든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뒤통수가 다 일자예요. 모르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나오더라고 작은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말 잘 들어서 제가 그런지 더 일자예요. 아주 낙하하면 저리 가라는 거야. 완전 절벽입니다. 절벽. 그래서 이 부분에 튀어나온 부위에 볼륨을 살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자, 어떻게 하는지. 자, 이어투의 탑을 잡고 골든 포인트를 잡고 일단 이렇게 작업할 겁니다. 볼륨을 살려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섹션을 떴어요. 지금 이렇게.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섹션을 떴으면 작업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골든 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두상각 90을 잡고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렇게 남머리든 이렇게 남머리든 무조건 두상각 90이었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론이 없었으니까.
두상각 90으로 이론을 배웠으니까. 그거는 커트할 때 쓰는 각도예요. 이제 아시겠죠? 두상각 90은 커트할 때 쓰는 각도예요. 볼륨 각도는 뭐라고? 머리카락이 모낭을 뚫고 진피층을 뚫고 나왔어요. 모낭에서 진피를 뚫고 이 나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90으로 보는 거야. 거기에 120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90이에요. 제가 이거를 갖다 대는 거야.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텐션이에요. 요게 춤출 정도 텐션을 줘요. 자, 갖다 대고 꼬리빗을 약간 머리카락을 밑으로 당깁니다. 방법이에요. 그 꼬리빗이 그 120만 잡아주는 거야. 아까 했던 90도에서 30도만 올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올리지만 않으시면 된다는 거. 이때 하실 때 다 질문 오는 게 뭐냐 그러면 사장님 모양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 쓰러져요. 머리가 얇고 힘없으면 머리가 힘이 없어 쓰러집니다. 쓰러진다고 전화가 와요 저한테. 사장님이 사는데 왜 안 살아요? 왼손에 힘 주세요. 좋대요. 힘 좋대. 더 줘야 됩니다. 더 많이. 그런데 탑 부분에 보면 요즘 어머니들 보면 탑 부분에 머리숱이 없으신 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분 할 때는 섹션이 더 얇아야 됩니다. 그러면 섹션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열판가 교육을 가면 아이론 교육 가면 제가 범일 가니까 이렇게 교육하대요. 폭 0.3cm, 넓이 5cm. 이걸 기본 교육을 가르치더라고요. 저한테 처음 교육 가니까. 이론을 하시는데 이디번 선생님이 저한테 교육하는데 이 섹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0.3cm 잡으세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는 이만큼 잡아요. 1cm 정도 잡으세요. 매직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하면 각이 많이 넘어갑니다. 머리카락이 나오는 방향이. 지금 여기에 수백 가지의 머리카락이 있겠죠. 이 사이면. 섹션이 얇으면 얇을수록 볼륨은 더 잘 살고 오래 갑니다. 각도가 맞아서. 그렇게 두껍게 뜨지 마세요. 두껍게 뜨면 작업해주고 돈 못 받습니다. 진짜요. 막말로 돈 많은 벌기요. 정말 힘듭니다. 모르지. 하루 종일 일용시장 가서 일하면 얼마더라. 요즘 일당 15만 원이 돼. 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노가대 5만 원 받고 5천 원 뛰어서 4만 5천 원 받았거든요. 저 대학 다닐 때. 근데 지금 엄청 올라간 거야. 그렇게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 주머니는 오늘 돈 3만 원, 5만 원밖에 없어. 근데 그분이 집에 갈 때 영세 3만 원, 2만 원 거 시장 보려고 하는데 만 원 더 쓰고 가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노력이 뭐야? 볼륨 살려드리면 되죠. 그 볼륨을 어떻게? 머리카락이 나오는 방향 90, 거기에 120을 넘기지 않는 거. 그죠? 지금까지 하던 두상각 90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나오는 방향 90, 거기에 120을 넘기지 않는 거. 하는 방법은 저희가 아까 밴드에도 봤었는데, 자, 머리카락이 90도 나세요.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야. 90도에 나면 꼬리빗을 똑같이 두피 가까이 대세요. 수평을 이뤄서. 그래서 머리카락 살짝 당기면서 그 각도대로 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빼면 볼륨이 삽니다. 그래서 왜 골든 포인트부터 살려요? 라고 누가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왜 여기서부터 살려 그러면 밑에서 받쳐주고 올라가는 게 있어서 집 지을 때 모래 위에다 집 안 짓죠. 모래바닥에다 집 안 짓잖아요. 네. 금방 무너지니까. 돌을 다두고 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밑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야 위로 올라가서 빵빵해집니다. 무너진 게 없어요. 둥글스름하게 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이요? 탑 부분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괜찮아요. 네, 탑도 지금 탑 할게요. 탑 90이에요. 네. 그쵸? 90이죠 지금. 얘가 90이잖아요. 그죠? 90이면 꼬리빗 갖다 대고 당기고 그대로 이 각도대로만 올리시면 돼요. 각도대로만. 밀지 않고. 잡아요. 왼손의 기준을 잡아줬죠 지금.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이 기준이에요. 혹시 왼손잡이 있으면 오른손이 기준이에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어차피 왼손이 기준입니다. 자, 기준 잡았어요. 이게 90이죠. 그죠? 이렇게 나잖아요. 거기에 꼬리빗을 갖다 대고 살짝 당기고 그 각도대로만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30도만 넘기시면 된다니까. 밀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나면 볼륨이 빵 삽니다. 그 가마가 막 이리저리 돌고 있는 돌기가 있으면 돌기가 보면 돌기에 이제 보면 편향성이 어떻게 심하게 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가르마에서 나옵니다. 가마에서. 네. 가마 이쪽으로 지금 우리 모델 하시는 원장님은 이쪽에서 편향성이 이렇게 헤어져요. 이 헤어지는 게 각도가
완전히 편향성 눕혀서 완전히 눕혀지면 나오는 방향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눕혀졌어요. 지금 이렇게 눕혀졌으면 작업은 좀 눕혀진 쪽에서 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 이근태 강사님, 제 스승이 이근태십니다. 제 스승이 이근태신데 제가 똑같이 이근태 강사님이 했던 방법대로 했는데 볼륨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알칼리가 빠지니까 볼륨이 죽더라고요. 그러면 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볼륨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머리카락이 나오는 방향대로 잡으니까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예.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안 넘기고 나오는 방향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편향성이 심하면 심한 쪽, 넘어지는 쪽에서부터 작업해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끔 보면 골든 포인트 잡았는데 골든 포인트 잡고 나서 가막 윗부분까지 한 이 정도 간격이 되죠. 한 3cm, 2cm, 2.5cm 정도 될 거야. 이만큼 사이에서 편향성이 심하신 분 계세요. 정말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심한 쪽으로 그쪽으로 편향성이 나는 방향에서 작업이 올라갑니다. 사이드 부분에 모류가 앞쪽으로 쏠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앞쪽으로 세로 형식으로 이쪽에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때 이제 원장이 뭐래도 할 거예요. 그렇게. 아, 그래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여기다는 너무 짧아서 얘기를 못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원장이 뭐래다 질문할게요. 또 질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모근을 뚫고 나오는 머리카락 방향에 그 방향이 90도고 거기에서 꼬리빗으로 깔짝깔짝 왼손에 텐션을 주어서 꼬리빗으로 30도만 넘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그쵸. 30도 더 넘어가 버리면 120도 이상 넘어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30도를 오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미용인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판매를 해보고 교육을 시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깔짝깔짝 해놓으면 이게 볼륨을 살까 안 살 것 같으니까 알았어 해놓고 막상 시술을 할 때는 넘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볼륨이. 아까 얘기했죠. 머리카락은 90도로 나는데 중력에서 좌우로 떨어진다. 이때 최대 볼륨 살 수 있는 게 120입니다. 120이 넘어가면 볼륨 죽고요. 자, 밖에 전봇대를 누가 술 먹고 가서 쳤어요. 120도 됐어. 2, 3일 지나면 쓰러져 있습니다. 중력도 생각해야죠. 우린 중력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력을 1대 1일 때 중력이 거의 받지 않을 때가 15cm가 기준입니다. 15cm 때는 1대 1 거의 비슷비슷해요. 15cm가 넘어가면 중력의 힘이 따따블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cm 뒤로 긴 머리 30, 40, 45, 50 그러면 당기는 힘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살려져 있어요. 중력에 당기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학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학이에요. 수학이 아니라. 우리는 그죠? 화학을 기술로 승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반대로 승화시킨 거를 이론으로 다시 승화해 드릴게요. 그렇죠? 다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기가 맞아 떨어진 게 이 볼륨 이론입니다. 일단 한번 느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또 질문요? 요즘에 뿌리 살리기 위해서 집게 같은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걸 뿌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핀셋 같은 거 꼽아놓으면 더 낫지 않나요? 각도만 잡으시면 중력에 의해서 이게 각도만 잡으시면 각도만 잡을 수 있으면 그 문제는 각도 때문에 안 됩니다. 루트펌에 우리가 볼륨 찾는 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아이롱이고 두 번째가 루트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펌, 그 다음에 링거펌, 뼈단계가 나온 거죠. 그죠? 그 전에는 저기였죠. 싱 미용실에 만드는 싱이었죠. 그 에드펌 나오기 전에 싱이었죠. 싱이 1번이지. 그렇죠? 근데 그 다음으로 나와 있던 제품들이 보면 오래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무 과하게 우리가 욕심부려서 그런 거야. 원래 에드펌은 처음 개발할 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하나 넣고 두 단 떼고 하나 올라가는 거야. 세 단에 하나씩 올라가야 돼 있었어요 원래. 그래야 밑에서 받쳐주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볼륨이 살아야 되는데 촘촘히 하다 보니까 위에서 제일 위에만 사는 거야. 밑에는 다 죽습니다. 위에 게 눌려서. 그래서 누가 여기다 물어보죠. 그루프 넣으면 안 돼요 라고. 그루프 작업할 때 그루프 밑에 끼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봐요. 넣어도 돼요. 각도만 잘 맞출 수 있으면, 무게만 잘 견딜 수 있으면, 아주 얇은 뼈다귀 그 그루프 하나 있으면. 근데 그루프 말 때 저기 하셔야죠. 뭐더라? 자국 안 생기게 저기 말아야죠. 파지 말아야죠. 그 에디펌 하신 분들이
그 하고 나신 고객님들의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한테 두 번은 안 하고 싶어. 왜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칠거칠해서 두 번은 하기 싫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래요? 라고 질문을 물어보니까 다 모르겠대요. 그래서 답을 찾아드렸어요. 그룹 찍찍이 때문에, 찍찍이가 땡기는 힘 때문에 걷어낼 때 다 시술 끝나고 제거할 때 큐티클이 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오시죠? 이제 작업해야죠. 네. 돈 벌러 왔어요. 돈 벌어볼까요? 네.